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동의보감 강의입니다. 업로드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강의본은 다 준비가 됐는데, 진짜 현생에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게 한의원이 조금 바쁘기도 한데, 요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바쁜 것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최근은 또 결정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해외여행을 갑니다. 뭐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이 뭐 그리 대단하냐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 애들하고 같이 가는 이제 두 번째 해외여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국내만 몇 번 갔었고 이게 제가 뭐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한의원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물론 부원장 몇 명씩 두고 자기 시간을 낼 수 있는 뭐 잘 되는 원장님들은 다른데 그냥 대부분의 평범한 한의원들은 원장이 한 명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물론 놀러 갈 때 따로 페이 닥터를 써서 놀러 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찜찜하거든. 이게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조금 몰지각한 분들이 며칠 만에 한의원을 초토화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페이 닥터한테 맡기는 거는 되게 나중에 고려를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그래서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정말 애들하고 다 같이 가는, 가족끼리 가는 두 번째 해외여행이라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뭐 강의 이렇게 준비하고 강의 스타일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요새 말로 따지면 극 제2형이라서 정말 뭐 분단위로 좀 간만에 가는 거라서 가서 헤매지 않도록 빡시게 돌린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가서 막 길 찾고 이런 거 낭비하는 시간이 되게 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있는데 그 과정에 조사해야 될 것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거에다가 현생을 살아가는 문제까지 겹치니까 올릴 시간이 없는 거 올릴 시간이. 그래서 간만에 지금 오늘 작정하고 6시 반쯤 기상을 해서 일찍 한의원에 와서 이거를 찍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게 여행 알아보니까 쉽지 않은 게 정말 그냥 여행 갈 때 뭐 경비 이런 걸 떠나서 한 일주일 비우잖아요? 그럼 일주일 그 비우는 매출 마이너스 분이 사실상 평범한 이런 자영업자나 이런 한의사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 이중으로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지? 그래서 물론 가서 쓰는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MZ 분들을 포함해서 주위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외여행을 자주 가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평범한 한의사지만 한의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해외여행 갈 짬이 없는데 왜 주위에 보면 다 여행 잘 다니고 뭐 외제차 사고 다 그러는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위축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것 같아요. 제 주위 한의사 친구들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한번 가는데 조금 열심히 살다 오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계속 하는 게 정위지보인데 정은 우리 몸에 지극한 보배가 된다 파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파트의 마지막 두 원문을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 한자를 봐야겠죠. 일단 요거 영. 이 영자가 뭐냐면 영화. 무비 말고 뭔가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리즈 시절 같은 의미 있잖아. 영화. 영화로운 시절. 그리고 융성하다 성할 때 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문의 영광할 때 영. 영광할 때 영. 그리고 영화롭다, 번영하다 할 때 다 이 영자를 씁니다. 한자를 봐도 밑에 나무 모이고 위에 불꽃이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융성한 그런 느낌이 나죠.
어쨌든 영화, 부귀영화 이렇게 할 때 영자고, 자, 그 다음 단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키다 위야, 지키다. 그래서 위성이라는 용법으로도 쓰이고 호위하다, 방위하다. 그래서 호위하다라는 뜻이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위자는.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 없다, 없다 막인데 아득하다 막으로도 쓰이거든. 아득하다는 뭡니까? 대충 뜻이 약간 극도로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극도로라는 뜻으로 바꾸면 이게 해석이 조금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막상막하 할 때 이 막자를 쓰거든. 막상막하. 막상막하가 뭐예요? 위도 아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둘이 비교했을 때. 그지? 그리고 막중. 막중한 임무. 막대하다. 이거는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되게 해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극도로라고 좀 해석을 하면 쉽더라고. 그래서 막중은 극도로 중요하다. 극도로 중대하다. 이건 극도로 크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이 막자가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거는 그거예요. 막대어차니까 이것보다 중대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없을 막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극도로 아득할 정도로 막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쭉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보잖아. 보배 보잖아. 동의보감, 명심보감 할 때 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동사로 쓰이면 뭐겠어요? 보물처럼 여기자지. 그래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다. 그 정도의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 정도의 뜻이고. 그리고 쭉 보면은 이거 장, 굳세다, 왕성하다 장이야. 굳세다, 왕성하다. 뭔가 힘이 세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웅장하다는 용어에 요 장자가 쓰이고 이 비장미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 비장하다. 일본 영화나 이 애니메이션 보면 너무 이 비장미가 과한 느낌이 들죠. 아시겠어요? 이거 느끼셨어요? 제가 그 예전에 진격의 거인 애니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뭔가가 몰살될 수밖에 없는 밖으로 나가서 군인들이 결국 몰살돼서 들어오면서 일부 폐잔병들만 들어오거든. 당연하지. 그 거인들하고 상대해서 다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올 때 아마 어떤 엄마인가 누군 가족이 거기 대장 겨우겨우 살아 돌아온 대장한테 막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영화나 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막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끝나고 막 대성통곡하고 이렇게 끝나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확 무릎을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이 사람한테 크게 막 이렇게 숙이면서 막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되게 비장하게 말하는데 약간 제가 볼 땐 이 감성이 너무 조금 뭐랄까 얘네는 이 비장미가 너무 과다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 진격의 거인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비장미가 뭐냐면 비가 슬플 비잖아. 되게 슬픈데 씩씩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언제 많이 나타나죠? 이 비장미가? 약간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많이 예시를 들면 아마겟돈 있죠? 그 브루스 윌리스 나오고 그 영화에서 막판에 이거 오래된 영화니까 그냥 말할게요. 브루스 윌리스가 그 누구지? 턱 갈라진
배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진주만에 나왔던. 아무튼 얘를 이 배우가 브루스 윌리스 딸하고 사귀잖아. 이제 결혼도 할 거고. 근데 그 행성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남아 있어야 돼. 아 맞아, 벤 애플렉이 요 행성이 남아 있어야 돼서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같이 쭉 내려가서 여기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이 벤 애플렉 산소 연결된 거를 뽑아서 엘리베이터에 담고 문을 닫아버려. 결국 자기가 남겼다, 이 행성에. 진짜 아마겟돈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너무 재밌는 영화죠. 근데 이 장면은 진짜 슬퍼거든, 나중에. 이때 딱 브루스 윌리스가 정말 멋있게 얘기하는 너가 할 일은 살아 돌아가서 우리 딸을 잘 지켜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다 울지, 이때. 다 울 수밖에 없는 장면. 이때 브루스 윌리스의 그 장면이 되게 비장한 것 같아. 되게 슬픈 장면이면서 자기가 다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리더이자 딸의 아빠로서 딱 그런 게 적절한 비장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보면은 영화의 개연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연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개연성을 넘어서는 재미를 주면은 개연성은 사실 무시가 돼도 되는 것 같아. 사실 개연성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영화 자체가 재미없는 건데 영화가 재미있게 만들면은 이 얘기는 쏙 들어갈 수도 있거든, 사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진짜 능력인 것 같아. 그죠? 아무튼 그 아마겟돈에서 그 브루스 윌리스의 그 모습이 비장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굳세다니까 장사할 때 장자도 요 장을 쓰고 장담하다 있잖아. 장담하다. 우리가 좀 강력하게 말하는 거. 나 100% 이거 장담한다. 이때 장자도 이걸 씁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지. 아마겟돈 안 본 분들은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는 개연성에 비해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도 엄청 멋있게 나오고. 얼마 전에 정말 혹평받은 영화 있잖아. 재작년인가 원을 개봉해서 혹평받은 영화 외계인 1부, 2부 다 봤거든요. 엄청 재밌던데 저는. 뭐 원래 제가 장르를 안 가리고 SF건 무협이건 다 잘 보는 스타일인데 이건 약간 SF 플러스 무협이거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시간 되는 분들은 한번 봐보십시오. 근데 이게 워낙 호불호가 강할 것 같아서 제주의 분들은 재밌게 봤다는 분도 한 반 정도, 그게 영화냐는 분도 반 정도.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요거 건강하다 굳세다 건 건강, 보건, 건전하다 할 때 이 건자를 쓰고 아시겠죠? 그리고 요 부자는 예전에 오행에서 목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한가? 그거 할 때 부자거든? 이거는 그래서 펴다. 막 구겨져 있던 걸 펴고 널리 흩어지다. 부거든. 그래서 이거는 요새 말로 하면 설명충 있잖아. 부연 설명하다 할 때 부연이 부자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짤막하게 설명된 거를 다시 여기다 덧붙여서 넓게 보다 더 디테일한 것들을 설명할 때 요 부연이라는 설명을 하죠. 그리고 철도를 부설하다 할 때도 부자도 요겁니다. 그래서 철도 부설은 약간 일직선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 그래서 목하고 약간 상통하고. 그리고 요거는 앞에 영자랑 연관이 됩니다. 빛나다 화야. 그래서 화려하다, 화려한 육아 할 때 화기도 하고 영자랑 결합돼서 영화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 얼추 됐나? 한자 공부는 이렇게 꼭 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 이거. 요 두 개 좀 중요한 것 같아. 앞에 거는 얼굴, 모양, 용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용자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다 아는 단어죠. 얼굴, 표정, 아니야. 그래서 약간 용이 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거는 표정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약간 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더 큰 느낌이에요. 용자가. 그래서 이 용자가 담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일단 얼굴 모양으로 쓸 때는 용모라는 표현할 때 용자가 이겁니다. 그리고 담다용으로 쓸 때는 그거 있잖아. 수용하다, 포용하다. 이때 용이거든, 이 용이. 그리고 얼굴 표정 안은 뭡니까? 안면. 안면 근육 마비할 때 안면이고, 안면신경 마비할 때, 안면신경 손상할 때 이 안면이 안자가 쓰이고, 안색. 그리고 뭐 동안이다, 노안이다 할 때 안자가 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광과체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광과체인데, 제가 볼 때 광은 빛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명도라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얼굴이라는 개념하고 얼굴과 이 광채가 연관이 됐을 때는 광은 명도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채는 채도라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둘의 구분을 어떻게 해요? 명도는 밝다, 어둡다라는 요 두 가지 축 사이에서 움직이는 개념이고 채도는 뭡니까? 색 자체가 진하다, 연하다 요 두 가지 축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죠. 두 개 좀 다릅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되게 애매한데 포토샵 있잖아, 포토샵. 포토샵으로 곡선 만져보면은 되게 명백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짤인데 김창중 씨의 짤인데 자,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위에 거는 명도 변화를 준 거야. 이건 명도가 높은 거죠. 이건 명도가 낮고, 그치? 자, 밑에 거는 채도 변화를 준 겁니다. 채도 변화. 그래서 요 약간 어떤 노란색, 붉은색의 요런 색상이 더 진해져서 약간 술 먹은 것 같이 되면은 채도가 높은 거고, 요런 색깔이 빠져버리면은 약간 무채색화돼서 약간 뭔가 혈색이 없는 시신 색깔 있잖아. 그게 되면은 채도가 낮은 거지. 그래서 이 명도 채도 구분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조금 느낌 오시죠? 이 채도는 색상 자체의 진하기가 변하는 거고 요거는 그 색상 자체의 변화는 아니고 밝기 자체가 변하는 거지.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거의 됐나?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딱 나오는 단어가 노익장. 당자 빼고. 당자는 빼고. 노익장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왜 정확히 안 되냐? 노익장. 나이가 들수록 점점 뭔가 힘이 장사가 된다는 뜻이지만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 이 사람의 젊을 때에 비해서 한계는 있죠. 성장, 근성장이나 근회복되는 게.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점점 힘이 장성해진다는 말은 조금 오류인 것 같고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좀 강한 상태이다. 뭐 그 정도로 노익장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다 했으니까. 상천옹은이라고 하는데 이 상천옹이 예전 북송에 도교서적이 있어요. 도교서적. 북송에 장백단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도교서적인 오진편이라는 도교서적이 있거든. 그 오진편에 나오는 인물로 보입니다. 근데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도교적 관점에서 어떤 인물이겠어요?
득도한 사람이겠지. 상춘홍 약간 도사 같은 느낌이겠지. 예. 아까 그 외계 플러스인 영화에도 도사들이 나옵니다. 도사 신선이 나옵니다. 신선. 약간 그런 느낌이겠죠. 뭔가 기에 운기조식에 통달하고 뭐 남들보다 오래 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이 상춘옹이라는 사람은 뭐 정기신 간의 상리적 연관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문장입니다. 정은 기를 생할 수 있으니 정능생기야. 구체적으로 이러한 생성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 양은 감소하고 기의 양은 증가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태어나는 거니까 이건 어느 정도 소멸이 되겠지. 그리고 또 기는 신을 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기는 소모되면서 이 신이라는 거를 물질로 보기 애매한 경우 신의 양이 증가한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또 애매할 수 있거든. 이게 되게 복합적인 의미를 띠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양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신의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의 활성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일신을 생리적으로 번영시키고 사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대 생리적 기전보다 중요한 과정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문장은 뭐냐면 정능생기, 기능생시는 그냥 우리 몸의 생리적 기전을 진짜 8개의 한자를 이용해서 완전 핵심적으로 축약을 해서 표현한 거야. 반야신경도 엄청 짧은데 그 안에 모든 불교의 진리가 함축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이 한의 생리학적 내용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축.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아까 말했던 부연 설명을 하면 여기 능생이잖아, 능생. 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생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생한다는 거고, 정이 있으면 무조건 기를 생한다 이렇게 100% 생으로 전환되는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정능생기라는 표현을 일단 보면은 앞에서 정위신본 파트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정과 기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했잖아. 이 구체적인 뜻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정의 어떤 정적 성향이 기에 영향을 미쳐서 기가 막 다발적으로 분산되려고 하는 거를 종맥이라는 특정 포인트로 몰아가게끔 하고 기의 어떤 강력한 분산성이나 동적 성향이 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돼요? 그 좁고 깊고 침투하기 힘든 뼈의 내부로 정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 요런 관계가 있었잖아. 그지? 이거는 서로의 성향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각각 뼈와 종맥으로 향하게 하는 기전인데 이거랑 또 이거는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정 자체가 약간 소모되면서 기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랑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 이건 약간 운행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서로의 생성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능생시는 똑같죠? 기의 양이 줄어드는 건데 정보다도 더욱 무형성이 강한 기가 신이라는 물질로 보기 애매하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로 본다고 했어요? DNA 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지? 유전적인 정보, 우리 몸의 모든 어떤 동적 조화를 담당하고 동적 조화를 담당하는 어떤 설계도로서의 의미. 그래서 이거는 기능생시는 제가 볼 때는 정보다도 일단은 기가 소모되면서 이 신을 활성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생리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도록 유발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정과 기를 봤을 때는 정도 상당히 정제된 물질이지만 이것보다 더 무용성이 높은 게 기거든. 그치? 이렇게 무용성이 높은 기만이 신의 활성도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시죠? 이거 잘 정리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축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한의사분들이나 학부생들도 넘어갈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생리적으로. 그래서 일신을 생리적으로 번영시킨다면 뭡니까? 당연히 아까 요거 근본적으로 보면 요거겠죠. 기능생신 때문에 요게 되는 거지. 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떤 몸의 동적 조화가 유지가 되는 거지. 신의 동적 조화 유지력과 이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기로부터 지켜낸다는 건 뭐 기의 어떤 절대적인 양과 기의 절대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으로부터 정이 만들어지고 정으로부터 기가 왕성하게 생성이 돼야 어떤 게 되는가.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몸을 사기로부터 지켜내는 면역력 증가 차원이겠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렇게 생성된 기가 신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몸의 생리적 동적 조화를 유지시키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능생기 기능생신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양생을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뭔가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양생하는 자는 최우선적으로 정을 소중히 여겨 헛되이 소모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왜? 당연하지. 이 뭡니까? 이 엄청나게 요약된 정능생기 기능생신이라는 우리 생리적 두 가지 기본 틀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정이 많아야 되거든. 정이 없으면 요것 두 번째, 세 번째 요 단계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핵심적인 생리적 기전의 가장 최우선 전제는 뭐야? 정이 충분해야 되는 거야. 정이 충분하기 위해서 잘 먹고 정을 과다하게 소모하는 일이 없어야겠지. 이게 그 의미인가? 이 첫 번째 문장은 아시겠죠? 그리하여 정이 충만하게 되면 헛되이 소모하지 않아서 정이 충만하게 되면 전술된 생리적 기전에 의해서 기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게 되겠지. 그리고 신의 활성도 또한 연이어서 왕성해져서 신체가 건강한 동적 조화 상태에 이르러 좀처럼 아프지도 않고 당연히 아프지 않겠죠. 위기의 상태가 강건하면서 신의 동적 조화 유지력이 활성화된 상태니까. 이거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적으로 봤을 때 오장의 생리적 기능이 전신을 두루 밝게 비춰주면, 즉 오장 각각의 생리적 기능이 인체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거지. 이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오장이 생리적 기능이 다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생리적 기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에 병리적 물질들이 생기겠지. 암이든 담음이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이 정이 왕성해야만이 이 오장의 생리적 기능이 전신을 두루 밝게 비춰져서 어떤 병리적 물질들이 생겨날 여지를 안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이 외적으로는 피부도 윤택하고 얼굴에 광채가 돌며, 즉 핏기가 돌고 얼굴만 봐도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귀와 눈은 변함없이 밝고 나이를 먹는다 해도 겨우 기력이 강해지게 될 겁니다. 다 정능생기 기능생신이라는 양대 생리적 축의 가장 핵심 전제 정을 소모하지 말고 정을 아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상처농이라는 도사가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장은 이걸로 끝나고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문장까지 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한자 계속 볼게요. 요거는 급하다 급이잖아. 완급 조절할 때 급자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급하다 급도 있지만 좀 엄하게, 엄하다, 엄격하게 금이라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해석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물자는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물이라고 하거든. 뭐뭐하지 말아라 물이야. 뭐뭐하지 말아라 물.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거는 뭡니까? 물론 이러거든. 이 물자가 이거야. 하지 말아라 물.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 망령되다 망. 망령되다 망인데 망령되다는 뜻이 뭐예요? 약간 제멋대로 함부로 하는 거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킬 건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최소한의 규범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선을 막 넘는 거지. 소위 말하면 그 선을 막 넘는 상태를 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망상이 있고 경거망동이라는 용법으로도 쓰이죠. 경거망동하다. 가볍게 뭐 들썩들썩 되는 것들 있잖아. 함부로 막 행동하는 거. 경거망동.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 중에 하나 뭡니까? 옥포의 전인가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물령 망동 정중 여산 절대 함부로 나대지 마라. 선을 넘지 말고 망동하지 마라. 정적으로 무겁게 마치 여산, 산과 같이 산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멋있는 말이죠. 이때 망동, 이때 망자도 요 망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다들패, 답답해, 폐쇄되다, 폐색되다, 문을 개폐하다 할 때 폐자가 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살아있다, 생기가 넘치다, 활이야. 그래서 사활 뭐야? 바둑에도 쓰이지만 사활 뭐? 죽고 사는 문제지. 죽고 사는, 죽기 살기 문제야, 결국. 그리고 활동하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다 할 때, 부활하다 할 때 활자도 요거지.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도 되게 뭐랄까 못 보는 영화가 많죠. 영화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 전에 셔터 아일랜드 챙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이게 결말이 이럴 거다라고 의심을 하면서 저는 봤거든요. 초반부터. 그런데 그거랑은 떠나서 연출 자체가 되게 대단하고 디카프리오의 마지막 멘트 이건 영화를 보십시오. 디카프리오의 마지막 멘트가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되게 괜찮은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셔터 아일랜드. 이것도 나중에 꼭 보십시오. 제가 약간 인지도나 이런 게 있으면 영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한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영화 유튜브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영화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딱 보면은 해석을 하고 끝냅시다. 황정경. 자, 이것도 그냥 도교 경전이라고만 알아두세요. 옛날 중국 동진시대의 도교 경전. 한 기원전 3년, 4년, 3세기, 4세기 그 정도인데 도교 경전이 황정경에서는 정의 생리적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정실, 둘 다 아는 단어죠. 정과 집실인데 이거는 정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냐면 정의 집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체내에서 정이 보관되고 머무르는 모든 해부적,
해부생리학적 공간 있잖아. 그거를 정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이 저장되고 갈무리 되고 보관될 수 있는 모든 해부생리학적 공간을 어떻게 하냐. 급수. 아까 급이 급하게 들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엄하게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여기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이 저장된 모든 공간을 엄격하게 수비하고 지켜냄으로써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이 체외로 함부로 망령되이 새어나가게. 함부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니. 그래서 이 망설은 물망설은 뭐예요, 결국? 사실 우리가 정을 소모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후손을 낳아야 되거든. 후손을 창출해야 될 때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망설이 아니야. 근데 망설인 경우는 뭐예요? 그것 외의 모든 배출 상황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것들을 다 망설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예 정을 세워나가지 않도록 해라. 이건 아니야. 그냥 망설하지 말라는 거야. 필요할 때만 써라. 이런 말이겠지. 쉽게 말하면. 정이 함부로 새어나가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 하니 정이 새어나갈 수 있는 모든 생리적, 해부적 경로를 단단히 틀어막아서 소중히 보존할수록 오래도록 오랜 기간 동안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황정경에서도 당부를 하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 결국 동일한 말이에요. 정이라는 게 체내에서 되게 중요한 물질적 성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를 소모하지 말아라. 근데 정이라는 게 요약을 하면은 심리적인 상태로도 소모가 되지만 대개는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이게 소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결론을 얘기하면 함부로 망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이 지극한 보배가 된다는 동의보감의 내용은 이걸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좀 기다려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올려서 죄송하고 최대한 열심히 올리도록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현생을 떠나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요 유튜브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 올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좀 업로드가 좀 지연이 돼서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